자, 이번에는 삼각형이 네, 예각이 아니고 둔각이죠. 네, 둔각 삼각형이 한 변과 양끝각이 주어졌을 때 네, 근데 그 양끝각이 아까처럼 둘 다 예각이면 좋겠는데 한 각이 이제 둔각인 거죠. 네, 둔각이고 하나는 예각이고 이랬을 때 이 변은 알고 네, 이 변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끝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높이를 구할 수 있겠느냐? h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왠지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풀었던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네, 그림이 좀 다를 뿐이죠.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원리냐?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아까 같은 경우는 네, h가 안에 있었으니까 둘을 더한 잘 모르는 이 두 밑변을 더하면 주어진 밑변이 된다, 길이가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과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A가 될까요? 큰 직각삼각형을 A1이라고 하고 작은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A2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A1에서 A2를 빼야 되는 거죠. 네, 아까는 A1과 A2를 더하는데 그 차이입니다. 네, 둘을 빼면 네, 주어진 A가 된다. 이걸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만약 여기 x를 활용한다. 네, 이렇게 봤을 때 큰 각 x라고 하면 x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a1은 네, 탄젠트죠. 네, x에 대해서 탄젠트인데 분자에 있으므로 h 탄젠트 x가 될 거고요. a2는 만약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를 a2라고 하면 네, a2는 마찬가지 관계죠. h 탄젠트 y를 하면 a2가 나옵니다. 그래서 a1-a2를 하면 h 탄젠트 x 빼기 h 탄젠트 y 했더니 무엇이 된다? 주어진 a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네, 그쵸? 아니면 원래 주어진 각 b와 각 c 네, c를 바로 쓸 수 없으므로 c-를 활용하겠습니다. 180도에서 c를 뺀 이 각도를 이 작은 삼각형에서 쓰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c-를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A1이란 거는 각 B에서 보면 탄젠트이죠. 탄젠트인데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네, A1은 탄젠트 B분의 H다. 그리고 A2는 마찬가지로 탄젠트 C가 아니고 C-죠. C-분의 H다. 그래서 둘을 뺐더니 A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식이 이 식이 될 거고요. 네, 실제 예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실제 예제를 풀어보면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 그렇게 네, 새로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쵸? 네, 이 길이를 먼저 구해보는 거죠. A1은 A1을 H로 나타내보자. 어떻게? 네, 탄젠트 30도 분의 H니까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근데 뒤집으니까 루트 3이 될 거고요. H. A2는 어떻습니까? A2는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는 60도죠. 네, 이 60도를 써야 됩니다. 이 삼각형으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A2인데 A2는 60도에 대해서 H와의 관계가 탄젠트죠. 탄젠트인데 60도에 대해서 분자, 분모, 분자. 그래서 분모니까 A2가 분모니까 탄젠트 60도 분의 H. 그러면 탄젠트 60도는 얼마입니까?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죠. 그러니까 근데
뒤집어야 되니까 뒤집어야 되겠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고 탄젠트 60도분의 1은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루트 3분의 1h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A1에서 A2를 빼야 되죠. A1에서 A2를 빼면 식이 A1 루트 3h 빼기 루트 3분의 1h는 얼마다? 똑같이 50m이다.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할까요? 3분의 루트, 루트 3,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3분의 루트 3이죠. 3분의 루트 3이고 그러면 얘는 3분의 3 루트 3. 그렇죠? 그러면 3분의 3 루트 3 빼기 루트 3. h가 50입니다. 그러면 얘는 3분의 2 루트 3이 되겠네요. h는 50. h는 넘어가면 50 곱하기 2 루트 3분의 3. 그렇죠? 이건 일단 25로 약분하고요. 루트 3분의 3은 얘가 루트 3, 루트 3이니까 하나 없애면 되죠. 그러면 25 루트 3. 구했습니다. h는 25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원리는 뭐 방금 다 설명했으니까 실제로 식을 풀 때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마찬가지로 예제도 바로 풀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 이런 60도나 30도는 다 아는 각이니까 뭐 이렇게 굳이 뭐 탄젠트까지 안 구해도 변의 비율을 가지고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도 풀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한 예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일반 삼각형을 깔을 때 이런 방식으로 3번 방식으로 까르는 방식이 있었죠. 이것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예제들을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빠뜨리고 넘어갈 뻔했네요. 그래서 만약 이 길이가 50m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 두 양 끝각이 있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도 그러면 우리가 방금 구한 방식을 통해서 h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h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h를 구하고 나면 이쪽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또 이쪽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각이 주어졌으니까 얘와 얘 그리고 얘와 얘도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h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전체 삼각형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1번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 이게 문제를 풀기에는 더 편한 방식이고요. 변의 길이만 구할 때는 근데 굳이 3번으로 풀겠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깔라도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깔라도 결국 문제는 h를 구한 다음에 다시 또 두 변을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도 문제는 분명히 풀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변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 3번도 가능한 방식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